21세의 알리샤는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을 졸업하기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었죠. 알리샤는 어린 소녀를 임신한 지 6개월째였고 미혼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에서 만났던 아기의 아버지는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샤는 어머니가 된 것이 너무 기뻤고 아기의 이름을 아바라고 지었습니다. 알리샤는 아기의 옷과 아기 용품을 미리 구입할 정도로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죠. 안타깝게도 2012년 여름 그녀의 꿈과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36세의 쿠퍼는 알리샤의 상사였으며 5년 동안 알리샤와 일하고 있었죠. 쿠퍼는 홈디포의 관리자였고 알리샤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알리샤는 21살에 불과했고 곧 싱글맘이 되기 때문에 그녀에게 직장은 매우 중요했죠. 그러나 쿠퍼는 동료와 고객들 앞에서 알리샤에게 모욕적인 욕을 했었고 때때로 쿠퍼는 알리샤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샤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쿠퍼는 자신의 관리직을 이용하여 알리샤에게 온갖 갑질을 하게 됩니다. 쿠퍼의 갑질은 이제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쿠퍼는 동료들에게 알리샤가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지만 알리샤는 허락한 적이 없었죠. 지친 알리샤는 이런 문제를 경영진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2012년 8월 쿠퍼는 그의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알리샤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샤는 마지못해 동의했죠. 그녀의 어머니인 셰리는 쿠퍼가 딸을 대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죠. 결국 쿠퍼와 알리샤는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도어 카운티에 예약된 호텔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알리샤는 도착했을 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쿠퍼와 싸웠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알리샤는 쿠퍼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싸웠고 쿠퍼의 동생 결혼식 호텔이 아니었고 다른 호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알리샤는 어머니에게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쿠퍼는 알리샤를 괴롭히고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도 하였죠. 알리샤는 결혼식은 참석할 것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당신과의 모든 관계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는 이때부터 알리샤를 해칠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했고 밤이 되자 쿠퍼의 분노는 술에 취해 더욱 커졌습니다. 마지막 샴페인 건배 후 쿠퍼와 알리샤는 호텔로 돌아갑니다. 알리샤는 다음날 집으로 운전해야 했기에 일찍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알리샤가 잠자리에 들자 쿠퍼는 다음날 일요일 밤에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샤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부하였죠. 그 순간 쿠퍼는 소리쳤습니다. 쿠퍼는 침대에 누워있는 알리샤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샤는 아기의 생명을 위해 아기를 생각해 달라고 애원하였죠. 그러나 쿠퍼는 아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리샤를 침대에서 땅으로 끌고 가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목을 졸라 결국 그녀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이게 되었죠. 그런 다음 쿠퍼는 욕조에서 몇 시간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쿠퍼는 근처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버린 쿠퍼는 주유소 편의점으로 걸어가 점원에게 911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살인을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살인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네, 사건이 오늘 일어났나요? 어젯밤이요. 당신이 사건을 목격했나요? 네,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방에요. 호텔방이요.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사고였나요? 아니면 홧김에 그런 건가요?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이요. 어젯밤의 한 일 외에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몇 분 후 경찰은 총을 들고 현장에 도착하여 쿠퍼를 체포하였죠. 조사실에 도착한 쿠퍼는 섬뜩할 정도로 살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쿠퍼는 수사관들에게 알리샤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원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녀의 거부를 존중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알리샤가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을 때 쿠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쿠퍼는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쿠퍼는 알리샤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시체를 강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쿠퍼는 과거에 전 여자친구를 묶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냥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여성은 신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쿠퍼는 체포되지 않았죠. 자세한 자백을 한 후 쿠퍼는 1급 살인 2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알리샤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 외에도 쿠퍼가 그녀를 염탐해 온 사실도 밝혀졌죠. 호텔 쓰레기통에서 스파이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또한 쿠퍼는 알리샤가 그의 집에 올 때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곤 했습니다. 동영상들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죠. 쿠퍼의 자세한 자백뿐만 아니라 DNA 증거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검사와 알리샤의 가족은 충격을 받게 되었죠. 변호인단은 쿠퍼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퍼가 그날 너무 취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쿠퍼는 그날 밤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정신 상태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쿠퍼가 정말 술에 취해 있었다면 어떻게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자백했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10명 중 2명의 배심원은 쿠퍼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판사는 재심을 위해 공판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쿠퍼는 3급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2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화가 난 알리샤의 어머니는 다른 희생자들도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심신미약 변호는 위스콘신의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다른 31개 주도 그 뒤를 따르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재심에서 쿠퍼는 새로운 법률 조항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배심원단은 단 1시간의 숙고 끝에 1급 살인 혐의로 쿠퍼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14년 7월 쿠퍼에게 2개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쿠퍼의 재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은 판사로부터 딸의 사진에 있는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셰리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출석했죠. 소문이 퍼지자 가족과 친구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알리샤의 어머니는 딸을 기리기 위해 퍼플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습니다. 퍼플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를 재정적으로 돕고 살해된 자녀의 부모에게 슬픔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쿠퍼의 여동생 켈리도 협력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